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는 어떻게 푼다? 빈칸 문제는 일단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해서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글을 읽고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 즉 이 글의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에 집중하면서 글을 읽다 보면은 빈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인도의 팔리어에서 이 단어는 자비, 친절, 다정을 의미한대. 그럼 첫 문장 읽고 일단 틀을 설정하면은 어떤 게 이 단어가 뭐를 의미한대? 자비, 친절, 다정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틀을 설정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맞춰가면서 글을 읽어보시면 그것, 즉 자비, 친절, 다정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래 불교에서. 그래서 불교는 추천한데 일상의 의례적인 명상인데 일단 이걸로 알려져 있대. 어쨌든 이걸로 알려진 일상의 의례적인 명상을 추천한데 이러한 태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 일단 맞춰서 읽어보면은 이러한 태도라는 건 결국 뭘 거야? 물론 단어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비, 친절, 다정을 의미하겠죠. 근데 자비, 친절, 다정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 한대? 명상한대, 명상. 그러니까 틀을 좀 확장해서 이러한 자비, 친절, 다정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명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틀을 확장하면 되겠네. 계속 보시면 명상은 시작한데 요청과 함께 사력 있게 생각하는 거야. 매일 아침마다 개인들을. 근데 어떤 개인이냐면은 우리가 짜증나. 그러니까 우리가 짜증나는 사람에 대해서 매일 사력 있게 생각을 해보래. 그리고 우리가 공격적이고 차가워지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사력 있게 생각을 해보래. 그리고 그 사람의 평범한 적대적인 충동을 대신해서 이번엔 연습하래. 친절한 메시지를. 모처럼 나는 희망한데 너가 평화를 찾기를. 또는 나는 희망한데 너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자, 길었지만 다시 한번 그 틀에 맞춰서 보면은 일단 뭐 한대? 명상한대, 명상. 명상하면서 뭐 한대? 우리가 짜증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사력 있게 생각을 해본대. 또 누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냐면은 우리가 공격적이고 차가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사력 있게 생각을 해보래. 뭐를 대신해서? 적대적인 느낌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친절한 메시지를 그 사람들한테 날리라는 요청을 한대. 어떤 친절한 메시지냐면 너가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고 고통으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래. 뭐 하면서? 명상하면서. 자, 적대적인 충동을 없애. 친절하게 하래. 뭐라고? 친절하게 하래. 그리고 너가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고 너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거 뭐야? 뭔가 자비로운 거 아니야? 즉 이 긴 문장을 요약하면은 명상을 하면서 뭐 하라는 거야? 친절하고 자비롭게 뭔가 연습을 해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그냥 뭐 하는 거야? 명상을 통해서 자비, 친절, 다정을 조성해라 라는 거네. 우리가 설정한 틀이 일단 한번 반복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보시면 이러한 관행이래. 이러한 관행은 뭐겠어? 명상이겠죠. 명상은 또 확장이 될 수가 있대. 밖으로 궁극적으로. 그 결과 포함한데 훨씬 많은 사람들을 지고 있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건 결국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만 자비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까지 뭐 한다라는 거야? 자비로워지고 친절해지고 다정해진다라는 거겠죠. 즉 우리가 설정한 틀이 반복이 되었으니까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될 거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가 있겠어? 명상을 통해서 자비, 친절, 다정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가 일단 주제가 될 거고,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마지막 보시면 배경적인 가정은 뭐냐면은 올바른 자극이 있다면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감정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지 않지 않는데, 즉 변한데 오히려 열려있대. 어떤 의도적인 변화와 향상에 열려있대.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의 감정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뭐한데? 변하고 향상될 수 있대. 다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 뭐야? 아까 처음에 적대적인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의 마음이 쭉 적대적인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고? 바뀌어서 자비로워지고 친절해지고 다정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빈칸 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글의 주제는 뭐다? 명상을 통한 자비, 친절, 다정이 중요하다. 또 이게 반복되고 있으니 무조건 빈칸에는 이게 그대로 들어가거나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빈칸 보시면 빈칸은 학습 가능한 기술이래. 그리고 우리는 빈칸을 향하게 해야 된대. 사람들한테. 우리가 묵살하고 혐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만큼이나. 이렇게 하고 빈칸 보시면 일단 빈칸은 학습이 가능하대. 또 우리가 빈칸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향하게 해야 된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아까 뭐였어? 적대적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적대적인 사람들한테 향하게 해야 되는 건 뭐야? 자비? 친절? 다정이겠죠. 즉 빈칸에는 그냥 우리가 설정한 이거를 넣었으면 됐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향하게 해야 되는 마음은 뭐였어? 자비, 친절, 다정. 또 학습 가능하대. 뭘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학습 가능한 건 경우보다 자비, 친절, 다정이다. 이걸 기준으로 바로 보기를 가시면 창의력 아니고 안정 아니고 정당 아니고 자격 부여 아니고 연민 동정. 이게 뭐랑 같은 말이야? 자비랑 같은 말이겠죠. 즉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 32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려고 할 때래 태양의 역할을 고대 여행에서 그때 자료가 더 적어졌대. 그리고 여행이 덜 알려진대. 좀 첫 문장 읽고 어떻게 생각하면 돼? 우리는 뭐를 알고 싶대? 고대 어떤 여행이나 여정에서 태양의 역할을 알고 싶어. 근데 이거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 왜? 자료랑 여행이 알려지지 않고 모자라서가 되겠죠. 고대 여행에서 태양의 역할을 이해하고 싶지만 자료랑 여행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전달되지가 않고 알려지지 않았대. 그러니까 고대 여행에서 태양의 역할을 알 수가 없다. 왜? 자료랑 여행이 알려지지 않아서. 라고 틀을 설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글을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썼대. 탐험적인 항해에 대해서. 근데 이 항해는 인물을 부여를 받은 거야. 고대 이집트 왕인 이 사람한테 기원전 600년경에. 자, 일단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썼대? 항해에 대해서 썼대. 그럼 이 항해는 뭐랑 관련된 얘기일 거야? 고대 여행에서 태양의 역할이 어땠는지 알려주는 몇 안 되는 자료 중에 하나겠죠. 즉 여기서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태양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겠네 라는 걸 일단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글을 또 보시면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명령했대. 페니키아의 탐험대한테 시계 방향으로 항해하라 그랬대. 아프리카를. 즉 홍해에서 시작해서 나일강의 입구로 돌아오는 거야. 지금 계속 항해 얘기하고 있죠. 이 항해 얘기는 앞에서 나온 고대 여행에서 태양의 역할이 어땠을지를 알려주는 몇 안 되는 여행에 관련된 얘기겠구나. 즉 태양의 역할이 어땠는지를 좀 집중하면서 글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도 명심하시고, 그래서 그들 즉 탐험대는 3년 동안 떠났대. 자, 그러고 나서 얘가 또 썼다라는 거야. 이 페니키아인들이 그들의 영웅적인 탐험에서 돌아오자마자 보고했대.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튼 이후에 탐험대가 발견했다라는 거야. 태양이 오른쪽에 있었대. 근데 그 태양이 오른쪽에 있었다라는 건 방향인데 걔네가 태양을 보고 냈던 방향의 반대고 걔네가 태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반대 방향이래. 일단 지금 누구 얘기 나왔어? 태양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뭐 해야 돼? 집중해야겠죠. 태양이 어디 있었대?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게 반대 방향이었대. 자, 우리는 지금 태양의 역할에 대해서 찾아야 되니까 태양 얘기를 정리해보면 얘네가 어떻게 갔대?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대? 태양의 위치가 반대에 있었대.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리해두고 글을 또 보시면 당대 천문학 과학은 충분히 강하지가 않았대. 그러한 정확하고 근본적이고 평범한 디테일에 대해서 꾸며낼 정도로.
근데 어떤 디테일이냐면은 태양이 위치한 곳이야. 적도를 지나서 남반구를 향해 할 때 태양의 위치에 대한 디테일을 알 수 있었대, 없었대? 없었대. 자, 일단 좀 명확하게 보시면 아까 얘네가 뭐라 그랬어?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틀어서 봤더니 태양이 반대 방향에 있었다며. 자, 얘네가 적도를 지나서 남반구로 갔대. 그러면 얘네가 남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틀었다라는 건 결국 어디에 진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남반구네. 아, 그러니까 얘네가 발견한 건 뭐야? 남반구로 가니까 태양의 위치가 반대더라. 라는 거를 탐험을 통해서 알아냈다. 라고 일단 생각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뒤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내용은 뭐밖에 없어? 고대 여행에서 태양의 역할이 어땠는지를 봐야 돼. 근데 고대 여행에서 태양의 역할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항해를 통해서 발견한 내용은 뭐야?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니까, 즉 남반구로 가니까 태양의 위치가 변했더라.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게 일단 빈칸에 들어가거나 얘랑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겠네 라는 걸 생각하면서 빈칸을 가셔야겠죠. 그렇게 빈칸 가니까 이것이래. 오늘날의 많은 역사학자들이 결론 내리도록 한 거는 이것이래. 근데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은 그 여행, 그러니까 이 탐험대가 했던 여행이 빈칸했다, 빈칸한다 라고 결론 내렸대.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그 여행이 어땠다라고 지금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설정하고 이해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태양의 위치가 바뀌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죠. 다시, 얘네가 산 여행에서 내 결과물이 뭐야?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태양 위치가 반대가 된다며. 즉 과학자들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아, 그 여행이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즉 남반구로 넘어가면 태양의 위치가 반대가 되더라 라는 걸 발견했다 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즉 이거를 그냥 빈칸에 그대로 넣으셨으면 됐겠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각 보시면 그 여행이 이루어졌음이 틀림없대. 자, 그 여행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야? 그 여행을 했으니까 이런 걸 발견했다라는 거 아니야? 답은 몇 번? 1번이 될 거고, 2번 보시면 보고되지가 않았대. 자, 얘가 지금 계속 뭐 했다 했어? 썼다며, 이거. 또 얘가 썼다며, 이 여정에 대해서. 그럼 보고된 거야, 안 된 거야? 보고된 거네? 보고 안 됐다고 하면 틀린 거네. 자,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대. 아니, 태양이 남쪽에서 서쪽으로 하면 방향이 바뀐다는 거 알았잖아. 그럼 이거를 탐험할 가치가 없었던 거야? 가치가 있었던 거니까 3번도 아니고, 더 잘 계획돼 있어야 됐대. 뭔가 계획이 안 돼서 얻어가는 게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아니고, 언제든지 멈출 수가 있었대. 이거 멈춘다라는 얘기도 했어? 이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았죠. 즉 보기를 제거해도 남을 수 있는 건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은 더 달랐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글을 조금 더 이해해 보시면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사실 자료가 없다 라고 처음에 말했죠. 고대 여행에서 태양의 역할을 말하고 싶은데 뭐가 없대? 자료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일단 뭐를 얘기해 준 거야? 이 탐험대의 역할이라는 몇 안 되는 자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몇 안 되는 자료에서 지금 하는 말이 뭐야? 아, 얘네가 남쪽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니까 태양 위치가 바뀌더라라는 걸 뭐 한 거야? 발견한 거야. 남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태양 위치가 반대래 라고 일단 되어 있는 자료가 하나 있다라는 거야. 이런 자료가 있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시대의 과학으로는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서, 즉 남반구로 넘어가니까 바뀌는 태양의 위치를 천문학적으로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대, 없대? 없대. 즉 얘네가 하는 말은 뭘 거야? 자료가 별로 없어. 그래서 몇 안 되는 이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얘네가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서, 즉 남반구로 가니까 태양 위치가 반대가 되더라 라고 서술을 해놨어. 근데 자료가 없으니까 이 자료를 100% 신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이 자료가 거짓일 수도 있잖아. 상상으로 쓴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판단하기에 그때 과학으로는 이런 태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대, 없대? 없대. 그 말은 즉 뭐라는 거야? 아, 이거 직접 가서 본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여정이 뭐 했다고? 일어났음이 틀림없다고. 자료가 별로 안 돼.
그래서 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당시에 과학력으로 보니까 이걸 또 거짓으로 꾸며낼 수가 없네. 그렇다는 건 즉 뭐야? 이 여행이 직접 보고 일어난 일을 기술한 거구나. 그 여행이 일어났음이 틀림없구나라는 빈칸이 들어가는 거였다. 하지만 이 지문은 그렇게까지 읽지 않아도 풀리는 문제였으니까 어쨌든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주장했대. 역사가 기록했다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는데 생활 혹은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 어떤 생활이냐면은 그들한테 다양성을 제공하지 않아. 그들한테 심리적인 긴장감을 부족하게 준대. 또 최소한의 도전만을 준대. 이런 만족한대 안 한대? 안 한대. 첫 문장 읽고 틀 설정하면은 즉 변화가 없어. 또 심리적인 어떤 긴장감 이것도 모자라대. 또 도전이 없어. 이러면 사람들은 뭐 한다고? 불만족한대. 이렇게 첫 문장 읽고 틀을 잡으면 되겠고, 여기 맞춰가면서 글을 보시면 이 사람은 또 생각했다라는 거야. 일반적이래. 앞으로 당겨지는 거야. 미래 비전에 의해서. 근데 그 미래 비전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깨워주는 거야. 그들의 욕구에 대해서. 어떤 욕구? 빈칸하는 욕구. 다시 정리해보면 빈칸이라는 욕구를 깨워줄 미래의 비전에 의해서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앞으로 당겨지는 게 정상이래. 자, 빈칸 넣을 수 있을까? 다시. 빈칸이라는 욕구를 깨워주는 자극에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는 게 정상이래. 앞문장 읽었을 때 어떤 욕구를 깨워주는지 넣을 수 있어? 사실 넣을 수는 있었다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 그래 만약에 못 넣었다라고 치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뒤에 빈칸이 있겠구나, 뒤에서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빈칸을 틀로 설정해야겠죠. 즉 미래 비전이 뭐 해준다고? 인간의 빈칸하는 욕구를 깨워준대. 즉 우리는 뒤에서 뭘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읽으면 돼? 인간의 어떤 욕구를 깨우는지, 인간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뒤에서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명심하면서 뒤에 보시면, 그는 말했대. 사람들은 need, 욕구를 갖고 있대. 어떤 욕구? 동기를 만들어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대. 욕구 바로 나왔네. 인간한테 어떤 욕구가 있다고? 동기를 만들고 싶어 한대. 이게 뭐가 될 거야? 빈칸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되겠네. 또 목적이 있대. 목적. 어떤 목적이냐면은 그들의 내면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다라는 욕구도 있대. 목적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뭘 거야? 욕구네. 어떤 욕구가 있대? 내면의 에너지를 쓰고 싶대. 얘는 뭐가 될 거야? 빈칸에 들어갈 말 두 번째 후보가 되겠네. 또 보시면 유사하게라니까 얘는 뭔 거야? 앞문장 패러프레이징 한 거고, 이 사람은 또 제안했대. 욕구를 인간의 일부에 있는 어떤 욕구냐면은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야. 수동적인 피조물 위로. 어디서? 우연해. 하지만 무작위는 아닌 세상에서. 자, 한번 더. 이 사람이 이번엔 욕구에 대해서 말했대. 인간 어떤 욕구가 있다고? 수동적인 피조물의 역할에 위로 가고 싶대. 즉 인간은 어떤 욕구가 있다라는 거야? 수동적인 피조물 역할 뛰어넘고 싶은 욕구도 있대. 이건 또 뭐가 될 거야? 빈칸에 들어갈 말 세 번째가 되겠네. 또 보시면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초월하도록 이끌린대. 뭐를? 단순히 창조된 것의 상태를. 자, 이끌린다라는 건 뭐야? 욕구죠. 어떤 욕구가 있대? 단순히 창조된 것의 상태를 넘고 싶대. 대신에 인간은 추구한다라는 거야? 창조자가 되고 싶대. 즉 능동적인 어떤 형성자야. 그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즉 어떤 욕구가 있다라는 거야? 인간은 수동적인 피조물의 역할을 넘어서 뭐가 되고 싶대? 창조자가 되고 싶대. 이건 또 뭐가 된다? 빈칸에 들어갈 말 네 번째가 되겠네. 인간의 욕구. 그래서 수동적이고 우연적인 존재의 본질 위로 올라간 인간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그들 스스로한테 진정한 자유의 토대를 제공한대. 자, 그러면 뒤에 내용 읽었을 때 어떤 욕구가 있는 거야? 동기를 만들고 싶어하고 내면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고 수동적인 피조물을 넘어서 창조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즉 이게 뭐가 될 거야? 빈칸에 들어갈 후보들이 되겠네. 그럼 얘랑 맞는 거 같은 거 찾으면 되겠죠. 1번 보시면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여정을 바꾸고 싶대. 답 몇 번? 1번이겠죠.
내 삶의 여정을 바꾼다라는 게 뭐야? 내 삶의 여정을 바꿀 동기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를 쓰고 창조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 아니야? 다 바로 1번이겠고 2번. 남들보다 더 많은 거 갖고 싶대. 소유욕 얘기 안 나왔죠? 부정적인 감정을 누른대. 부정적인 감정 얘기 안 나왔죠? 나를 희생한다는 얘기도 안 했죠?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존중을 표현돼. 초자연적인 힘 얘기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럼 답 몇 번? 1번이 될 거고. 자, 사실 앞에서 앞문장 읽자마자 바로 빈칸에 넣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넣냐면 우리 첫 문장 읽자마자 나온 얘기가 뭐였어? 인간은 변화 안 하고 심리적 긴장이 없고 도전 안 하면 만족하지 못한대. 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뭐야? 인간은 어떻게 하고 싶었다는 거야? 변화가 있고 심리적인 긴장이 있고 도전을 많이 하면은 뭐 한다라는 거야? 만족한다라는 거잖아. 즉 인간은 어떤 욕구가 있다라는 거야? 변화하고 싶고 심리적인 긴장이 있고 싶고 도전이 있으면 좋겠다. 즉 이게 바로 빈칸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또 보기를 가져가신 뭐야? 그들 자신의 삶을 바꾼데 내 자신의 삶을 바꾸니까 뭐 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내 자신의 삶이 바뀌니까 긴장돼. 내 자신의 삶이 바뀌니까 도전할 수도 있죠. 즉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마지막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그림에서 원근법의 역사가 중요하대. 왜냐면은 그 원근법이 드러내는 것 때문이래. 삶의 기술에 대해서. 자, 첫 문장 읽고 정리하면 즉 원근법이 왜 중요하대? 뭐를 나타낸대? 삶의 기술을 나타낸대. 즉 원근법이 어떤 삶의 기술을 나타내는지에 집중하면서 글을 보시면 되겠죠. 자,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스타일적인 관행을 따른데 그 세대에 걔네가 태어난 이런 것처럼 우리도 유사하게 사회적으로 만연한 관습을 따른다라는 거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만. 사람들이 뭐한대? 그 시대에 스타일적인 관행을 따른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시대에 유행한 스타일적인 관행은 뭐겠어? 원근법이겠죠. 원근법. 사람들이 그 시대의 관행인 원근법을 따르는 것처럼 사회적인 관습도 어떤 걸 따른대? 그 시대에 만연한 거 따른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원근법이 유행해서 따랐던 것처럼 삶의 기술도 뭐라는 거야? 유행하는 관행을 따른다라니까? 즉 원근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삶의 기술은 뭔 거야? 그 시대에 유행하는 관행을 따른다라는 거네. 이렇게 틀이 확장이 될 거고, 보시면 이러한 쓰여지지 않은 규칙은 일반적으로 포함한데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고 정기적인 일을 가지고 일하러 출근하고 해외로 휴일에 나가는 거, 이런 게 다 뭐라는 거야? 그 시대에 유행하는 관행이라는 거네. 계속 보시면 몇몇 사람들한테 이러한 것들은 현실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은 그냥 하고 싶은 열망, 염원으로 남아있대. 그래서 빈칸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라는 거야. 다음 이렇게 읽었어. 우리가 찾은 내용은 뭐야? 원근법을 통해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우리가 배운 삶의 기술은 뭐야? 우리는 그 시대에 유행하고 만연한 관행에 따른다라는 거. 자, 이걸 찾았으니까 빈칸에 얘를 넣어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빈칸에 넣으면 뭐가 흔한 거야? 결국 우리는 뭐 한다고? 유행하는 관행을 따른다. 라는 거 아니야? 여태까지 찾은 건 뭐라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유행하는 관행에 따른데, 즉 뭐가 흔하고 일반적인 거야? 유행하는 관행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일단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못 넣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뒤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뒤에서 찾는다라고 가정하면은 빈칸을 또 틀을 설정해서 빈칸이 뭐하다고? 일반적이다. 즉 뭐가 일반적인지 뒤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뒤를 읽어보면은 서양 역사의 이 부분에서 그것들, 즉 앞에 나온 이런 관행들은 지배적인 관행 중에 하나라는 거야. 즉 우리 대부분이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인대. 뭐처럼? 얘랑 네덜란드의 바로크 화가들이 17세기에 그들의 선형적인 원근법을 질문 없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잠깐만. 원근법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대. 이것처럼 앞에 나온 관행들을 뭐 했대?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였대. 일단 우리 지금 틀에서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원근법을 통해서 삶의 기술을 배웠다며. 마찬가지 원근법에서 뭐 했어? 그냥 받아들였대. 이것처럼 삶의 기술도 뭐라는 거야? 결국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즉 그냥 뭐가 반복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유행하는 관행을 그냥 억셉트 한다 라는 게 그냥 반복되고 있는 거네. 우리는 유행하는 관행을 따르고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거. 뒤에 또 보시면 어렵대. 한계를 넘어서 보는 거야, 문화에. 근데 그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만든대. 즉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생각할 수 있대, 없대? 없대. 문화를 뛰어넘어서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인다라는 거네. 반복. 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가치인데 우리 자신의 시대의 관점의 가치인데 우리 자신의 시대의 관점의 가치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한다고? 받아들인다고. 지금 빈칸 뒤엔 어떤 얘기밖에 없어? 그냥 관행을 accept,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밖에 없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되겠어? 우리가 유행하는 관행을 따르고 이걸 그냥 accept, 수용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관행하고 생각, 소망을 구분한대. 생각, 소망 얘기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지우고. 우리가 사회적인 압박을 느끼는 건 당연하대. 그것들을 준수해라, 따라라 라는 압박을 느끼는 게 당연하대. 자, 그것들을 따라라 라는 건 뭐야? 그냥 관행을 따르라는 거죠. 유행하는 관행을 따라라. 혹은 뭐 하라고? accept 하라라는 거 아니야? 다음 몇 번? 2번이 될 거고. 3번 보시면 그 관행을 적용하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 안 나왔고. 또 그 관행을 무시하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따르라니까. 또 그 관행에 의해서 통제되는 걸 거부하래. 거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따르는 거라고. 이렇게 보니까 답이 될 건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